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벌써 2022년에 3월 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1년 중에 한 분기가 벌써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최근에 뱅가드에서 발표한 자료, 뉴스를 바탕으로 하여서 혼란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에서 투자를 하시고 이메일로 소식을 받으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런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샵 이러한 투자 회사에서는 단순히 투자를 하고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은퇴 계좌를 관리해야 되는지 여러 자료랑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여서 뉴스랑 좋은 정보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staying the course, 투자한 돈을 막 옮기거나 빼내지 않고 가만히 잘 가지고 계시는 것이 성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 이러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말 시점에서 최근 시장 주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요. 뱅가드 자료 역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뱅가드의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인 VOO가 되겠습니다. 이 VOO ETF의 올해 2022년 1월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 3월 28일까지의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실제 주가 수치는 지난 금요일인 3월 25일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체감하기로는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미국 연준의 금리도 인상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소식도 들리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수익률을 따지면 연초 대비하여서 마이너스 4.6%가 떨어졌습니다. 연초에 $10,000를 투자하셨으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9,563달러가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하락은 하였지만 체감하는 상의 10%, 20% 정도 떨어진 것이 아닌 5%가 채 안 되는 마이너스 4.36%가 떨어진 것입니다. 조금 더 기간을 오래 잡고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ETF인 뱅가드의 VOO가 되겠는데요. 2022년 1월부터 따지고 보면은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2년 3월 28일 수익률을 보면은요, 플러스 24.8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작년 1월 달에 $10,000를 투자하셨으면은요, 올해 초에 가장 많은 수익률을 거두었고, 어느 정도 하락이 있지만요, 여전히 $10,000가 12,488달러가 되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VO보다는 조금 더 변동폭이 큰 나스닥 100 지수로 이루어진 인베스코의 QQQ ETF를 보겠습니다. 한국 분들도 QQQ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QQQ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올해 수익률만 따졌을 때 VO보다 조금 더 많은 수치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마이너스 9.47%가 하락을 하였는데요. 연초에 $10,000의 QQQ를 넣어 놓으셨으면 현재 3월 말 시점에서 9,053달러가 통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3월 중순까지의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을 하였는데요.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은 방어를 하였고요. 역시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작년 2021년 1월부터 보시면요. QQQ 같은 경우는 현재 15개월 동안에 플러스 16.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뱅가드 기사로 돌아와서요. 제목은 Navigating a Down Market, 시장이 하락을 하였을 때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베어마켓이라고 그러죠. 베어마켓의 정의는 20%의 주가가 하락을 하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2달 동안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1980년도부터 현재 9번의 베어마켓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00년 전에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스킵을 하고요. 저희가 잘 아는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그동안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해오다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역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의 사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게 지나갔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계시지만 2012년과 2016년에도 두 번의 베어마켓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2020년에 코비드 사태는 베어마켓으로는 치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여서 20% 넘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회복되는 수치가 굉장히 빨라서 2달 내로 회복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베어마켓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뱅가드에서는 그만큼 코비드-19의 임팩트가 컸고 아직까지 저희가 이 팬데믹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에 포함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2020년에 코비드-19 사태까지 합하여서 1980년대부터 불마켓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건가, 베어마켓 시장이 지속적으로 2달 넘게 하락을 한 것을 같이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불마켓, 베어마켓, 불마켓, 베어마켓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과 하락이 있었지만요, 위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평균적으로 852일의 불마켓을 지속이 되었고요, 베어마켓 같은 경우는 2020년도처럼 짧게 지나갔을 때도 있고 2000년도와 2008년도처럼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지속된 것도 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236일의 베어마켓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을 보면요, 불마켓 경우는 99%, 거의 100%니까 돈이 2배로 불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베어마켓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의 손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시장에 들어가는 타이밍은 각각 다 다릅니다.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하락을 하였을 때 돈을 많이 투자를 하여서 그만큼 높이 치솟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높은 상황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다음 해부터 베어마켓을 맞아서 투자금이 마이너스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만 계시면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러한 불마켓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였을 때 최대한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5일 연속으로 매일 2%씩 수익이 났을 때와 5일 연속 2%씩 손실이 났을 때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데요, 단순하게 숫자 차이를 계산적으로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월화수목금 2%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10%니까요. 10% 언저리에서 수익이 나거나 손해가 날 것이라는 것은 우선 감을 잡으실 건데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소득과 손해가 조금 숫자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10만 달러를 넣어놨고요, 2% 수익이 나면은 월요일 장 마감 후에는 10만 2천 달러가 되겠는데요. 화요일에 다시 한번 2% 소득이 나면은 기존 원금의 2%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10만 2천 달러의 2%가 불어나서 10만 4천 40달러의 돈이 통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일을 반복을 하면은요, 일주일 뒤에는 11만 408달러를 가지게 되고요, 총 이득은 1,408달러가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손해가 난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10만 달러에서 2%가 손해가 나면은 9만 8천 달러가 되겠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2%가 손해가 나면은 손해가 나서 적어진 금액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손해의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지난 후에 통장을 확인해 보시면은 10만 달러의 10%인 1만 달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보다 적은 9,600달러가 줄어들어서 9만 392달러가 통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줄어드는 통장을 보면은 가슴이 아픈데요, 다시 또 올라갈 것을 믿고 가정으로 하여서 돈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무리한 조정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가지고 계시는 것이 나중에 돈이 더 불어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같은 뱅가드 자료에서 지난 2014년부터 각 연도별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는지 자료를 나타낸 것이 되겠는데요. 지난 파란색으로 된 것이 라지캡 이퀴티, 미국 대형주가 되겠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중소형주가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가들이 좋은 수익률을 나타낸 것도 많은데요. 대형주에 투자를 하였을 때 대부분 성적이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형주를 바탕으로 하여서 구성이 되어 있는 뮤추얼 펀드나 ETF 등은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오래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죠. 고정 수입을 주는 채권이랑 조금 더 안전한 자산에 관한 동일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2014년부터 이제 2021년도까지 보시면은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관련된 투자, 그리고 하이힐드라고 그러죠. 조금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
대부분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을 늘려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실 분들은요, 리얼 에스테이트 관련된 뮤추얼 펀드나 ETF, 리츠 관련된 그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채권 중에서도 조금 더 이자를 잘 쳐주는 회사채 쪽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 피델리티 계좌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를 하는 피델리티 제로 토탈 마켓 펀드 FZROX와 미래의 시장을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 이것이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그래서 FGDFX가 FGLRX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이 두 펀드에 거의 반반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 같은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 9%로서 현재 $5,000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나마 3월 말에 조금 주가가 올라서 손해를 어느 정도는 더 줄인 셈입니다. 그리고 다른 펀드에서 어느 정도 이득이 조금씩은 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1.75%로서요. $11만 약간 넘게 투자한 금액 대비하여서 마이너스 $1,952 정도의 손해가 난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과 연초에 보여줬던 포트폴리오와 그대로 동일하고요. 작년 말과 1월, 2월에 걸쳐서 추가로 돈은 투자하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나갈 돈이 많아서 별도로 추가 투자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록 마이너스 1.75%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을 믿고요. 계속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 기사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5개의 행동을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Tune out the noise, 잡음을 차단하라는 것인데요. 요즘 굉장히 많은 뉴스가 들려오는데 이러한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보라는 것이 되겠고요. Revisit your asset allocation,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종목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 100%로 가는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0,000 넘게 손해가 나왔어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시장 변화에 여러분께서 못 견디고 성급하게 행동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투자 종목이 맞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내 투자 상황에 맞게 채권이 조금 필요하지는 않은지, 고정적으로 수입을 주는 배당주나 리츠 관련된 회사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Control what you can, Co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은 여러분께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거나 전쟁이 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본인 지갑에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지출 관리를 하여서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Set Realistic Expectations, 투자를 하였을 때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라는 것인데요. 돈을 넣었을 때 단기간으로 이것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것을 기대를 하면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거나 비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투자 계좌나 은퇴 계좌에 돈이 생각보다 빨리 불어나지 않더라도요, 시간을 가지고 잘 가지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Stay Diversified, 너무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 3분의 1, 채권 3분의 1, 부동산 3분의 1 정확하게 딱딱 나누라는 것은 아닌데요. 본인의 나이와 투자 목표에 맞게 어느 정도 다양한 종목을 섞어 놓는 것이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를 했을 때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뱅가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뱅가드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서 시장이 좋지 못할 때 개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1년 중에 3개월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물가 상승에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우울한 소식이 많지만요. 어려운 기간을 잘 헤쳐나가셔서 여러분의 멘탈도 더욱더 튼튼해지고 투자 계좌 역시 시장이 좋아졌을 때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돈이 불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